자, 원장님, 이 대상포진 신경통 치료를 했을 때 물론 통증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 예. 밖에도 혹시 기대되는 치료 효과들이 있을까요? 통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 이게 대상포진 통증 말고도 다른 통증이 있어요. 두통이 있다든지 소화장애가 온다든지 이런 복잡한 그런 것도 대상포진의 통증이 좋아지면은 같이 좋아지는 것. 그래서 통증의 강도를 개선해가지고 예.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은 물론이거냐 손상받은 신경 세포를 어떻게든 재활시켜가지고 통증을 줄이고 신경을 재활을 할 수 있는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면역을 최대화해가지고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례를 조금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신경 차단술을 여러 번 받은 환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마약성 진통제까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통증을 이기기 위해서. 근데 이런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잠깐 좋아지는 그렇죠. 거군요. 이건 왜냐하면 뿌리 치료가 아니라 증상 치료이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 수차례 이제 거치는 환자들이에요. 70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 환자는 한 대여섯 군데 이상의 병원에 전전 하다가 오신 환자예요. 그래서 생체 전류를 한 10회 정도 하니까 조금씩 그 아픈 통증에서부터 치료하고 나니까 통증이 조금씩 개선되면 굉장히 환자가 만족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환자도 그렇지만은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같이 또 고생을 하게 되니까요. 물론 예. 환자만큼 고통을 느끼진 않지만 예. 어쨌든 이런 치료법들을 좀 알아보고 사례들까지 확인해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치료법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받았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면역력이 그다음에 통증의 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중증 환자들의 치료 대상은 물론 대상포진이 광범위하게 온 사람이라든지 대상포진 후에 또 재발이 있다든지 이렇게 반복된다든지 암이라든지 난치병 환자들 이렇게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환자들 만성 통증 환자의 경우에는 중증 통증 치료 대상이 되겠지만은 이 치료 기간 그러니까 한 달에서 우리가 2단계 6개월 사이의 통증의 경우가 만성으로 이행되는 환자보다는 훨씬 더 좋은 치료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증상이 개선된 좋은 사례들 보면서 또 얼마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포보다는 통증이 먼저 발생된 그런 환자입니다. 58세 여자 환자인데 역시 통증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후신경통으로 이행되는 그런 환자들. 대부분이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수면장애가 오는 것은 뭐 거의 대부분의 후신경통으로 이행되는 환자는 거의 대부분 수면제도 복용하고 마약성 진통제도 복용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옷을 입으면 옷깃에 스치니까 또 못 입고 자고 그 다음에 또 자다 보면은 어디 누워서 보면은 벽이라든지 이불에 또 스치니까 또 앉아서 주무시고 이렇게 통증이 아주 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체 전류를 통해서 한 1, 2주 치료를 하니까 조금씩 호전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기에 치료를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통증이 한 7, 8 정도 그 심한 통증에서 2, 3 정도로 감소되고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생체전류 치료 같은 경우는 보통 기간은 한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물론 환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저희가 이제 생체전류는 이게 고전압에서 나오는 미세 전류 치료이기 때문에 한 번 횟수가 한 20분 정도 됩니다. 많은 치료를 하면은 너무 통증량이 많다 보니까 환자도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음 치료할 때는 찌릿해서 그런 통증도 같이 유발돼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통증이 더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한 10번 정도에는 통증의 면역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회복이 조금씩 보이고 많이 한 경우는 한 50회까지도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환자가 어느 정도 조금씩 좋아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인내력을 가지고
이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얘기를 나누면서 보셨던 사례들은요, 예후가 좋은 사례들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 그리고 치료 관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또 이 부분은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좋은 치료라고 하더라도 부작용을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고 환자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류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 페이스메이커라고 심장 박동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저희가 이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사전에 인지를 공고하고 사전에 미리 검사를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만큼 심장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페이스메이커를 단다든지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 어떤 예방법이 중요할까요? 면역 증강. 그렇죠. 네. 네. 면역 증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 관리가. 면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거든요.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왔을 때 몸 스스로가 조기에 소방수하고 똑같은 우리가 네. 소방 능력이 철저하게 갖춰지면은 몸이 건강하고 웬만큼 균이 들어왔어도 균을 억제하고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균형 잡힌 식생활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규칙적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대상포진 면역을 증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래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 중증 환자의 경우가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아주 고약스러운 병이기 때문에 중증 2단계로 넘어가면은 조기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조기 치료를 우리가 받으면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치료에 임하면서 이러한 통증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좀 일선에서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기도 하지만 치료 후에도 우리가 면역 관리는 꾸준히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면역 관리 꼭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신경외과 전문의 박경호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일도 많고 바쁘다 보니까 면역 관리를 잘 신경 쓰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그래도 평소에 면역 관리 잘 하시면서 식사도 잘 챙겨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란 이야기도 있죠. 면역도 역시나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